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가 안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대답 너무 잘하시던데요. 정말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주신 강의였습니다. 조용민 대표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직접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질의응답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 받을게요. 손을 너무 빨리 와. 들어주시겠는데 계속 참여를 많이 해주는 친구라서 네. 미안해요. 다른 아.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줘볼게요. 네. 앞서 우정화 교수님 때도 멋진 질문 해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잠시만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 앞쪽에 있는 여자친구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물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전현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작업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뵈셨을 것 같은데 혹시 뵈시면서 괜찮아요. 차분하게. 물레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네, 물레중학교 좋아합니다. 이런 가지고 계신 아니면 생각하실 때 가시는 원칙 같은 게 계실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의 저의 원칙 같은 거요? 그게 어떤 원칙인지 한 번만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다양한 분들 만나시는데 이제 누굴 이런- 만날지? 죄송해요. 네. 끼어들지 않을게요. 저희 가만히 기다릴게요. 그런데 이제 혹시 어떤 이제 모토나 이게 목표를 가지시고 항상 일에 임하시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네. 모토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자가 이제 제 이기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 이타적인 목표는 이제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진짜 완전 이머시브하게 소화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고,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자라고 했을 때 언제 행복한가 봤더니 어떤 정말 탑 탤런트의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일이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드는 일인 것 같고, 말씀 주신 거에 또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네. 창업은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뭐 토스 그리고 플루토 뭐 여러 기업들을 보면은요, 대표님들이 실제로 사용자 친화적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건 대표님이 토스 대표님인데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치과 의사 시절에 환자들한테 친절했는지 엄청 체크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자 친화적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야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멋진 게 나옵니다. 주커버그도 그렇고 구글 파운더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줌 참여자 중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분 화면에 떴네요. 자기소개 후 질문 직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과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사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요즘 말로 하는 이과 쪽 직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문과 쪽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상위 몇 퍼센트 쪽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그 직업 중에 문과 직업이 속하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자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저도 슬프기도 한데 이게 여파가 클 것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정말 데피니틀리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과냐 문과냐 보다 실제로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각 산업 각 직군에서 겁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필드에서 실제로 전쟁터 같은 배틀필드,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건 간에 그 공부를 가지고 나중에 for what, 뭘 하고 싶으신 건지가 분명한 게 중요해요. 구글에서 저는 인터뷰를 가장 많이 본 아시아 태평양에서 거의 1위, 2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했었던 포인트도 이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에 오고 싶어요 이러면 안 뽑아요. 구글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구글이라는 재료가 왜, 이 도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야 일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하고 돌아가는 방정식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부를 하시되 그걸 가지고 수동적으로,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하실 거면은 이과를 가셔서도 성적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과를 가셔서 정말 성적이 좋더라도 나중에 하위 80%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셔서 배틀필드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가 분명하시면 하위 80%에 들고 싶어도 못 들고요, 상위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저는 귓속말을 타임머신 타고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뜬구름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근데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예. 네, 사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몇 분 앉아 계시는 어른들, 그리고 제 또래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생의 치트키를 너무 성공을 향해 찾고 싶지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에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완전한 지름길은 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치트키는 내 안에 자신만의 답을 잘 찾고 또 주변을 배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너른 여유와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 질문 가겠습니다. Just See It 아이디인데요. 생각을 여러 관점에서 해보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사용자 친화적 관점을 가지는 것 다음으로요. 저 대답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너무 여기 질문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네요. 네, 사용자 친화적인 거 그만 얘기하고, 저는 그냥 아주 좀 손에 잡히는 걸로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은요, 자기가 정보 습득을 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을 하나 셋업해 보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코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책을 되게 추천드리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책이랑 유튜브는 정보 습득한 다음에 아웃컴이 좀 달라요. 유튜브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정보의 잔존 기간은 길어지지만 책처럼 논리력이나 추리력이 생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논문에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방식이 책이나 유튜브냐 뭐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 관점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한 80% 쓰고 책을 한 20%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있어요. 유튜브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구독해야지, 1분 과학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내일 안 보잖아요. 또 재미없으니까.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 비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 다 적용되지 절대 않아요. 뭐냐면 저는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렇게 해놓는데요. 제목을 잘 다셔야 돼요. 그냥 테크놀로지 하시면요, 거기다 다 쓰레기통이 돼요. 그냥 테크놀로지 막 넣어요. 그러지 마시고 와우 테크, 와우 비즈니스, 그러니까 놀라는 서프라이즈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진짜 영상을 보시다가 이건 늘만하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요, 되게 생각보다 재료가 정말 많아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네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내 주체적으로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네이밍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의 팀 이름 중에 마케팅 팀, 이런 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케팅 팀을요, 제가 주요 기업한테 요청을 드려갖고 올해 바꾸는
그룹사가 있어요. 마케팅이라고 안 하고 인게이지로 바꿔요. 그랬더니 정말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만족팀, 여러분 전화하면은 전화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고객 만족팀이라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공무원 분들처럼 일한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뷰로크래틱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UX 팀으로 바꿨어요. 고객 만족팀이 아니고 고객 경험팀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용자 경험팀으로 바꿨더니 그냥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나를 다시 재정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연이 더 촘촘하게. 네, 풍성해지는 질문이 것 같아요. 엄청나시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장 질문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학생분들 중 대표님께서 한 분 직접 골라주시겠어요? 네, 어느 분을 할까요? 네, 그 아까 죄송한데 피자 받으신 분 옆에 계신 분. 네, 네. 네, 네, 가운데 그분이요. 계신 네, 여자분, 네, 네, 맞아요. 일어나시면 네. 됩니다. 네. 일어서서 마이크 받으시고 괜찮으시다면. 저분도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나요? 다행입니다. 왜 저분을 선택했냐면 다 손을 드셨잖아요. 예, 가장 웨이빙을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용자 경험을 딱 바꿔버리니까 제가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와, 차별성을 줬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김서율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강사님께서는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거를 인생 치트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깨달으신 계기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한 2분 안에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대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듣기 싫으시면 잠깐 눈을 감고 귀를 막아주시고. 제일 재밌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복학을 해가지고 동아리방에 갔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한테 밥을 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에서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영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뉴진스 콘서트 같이 정말 표를 구하기 어려운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표를 구해가지고 보러 가자 했더니 그분이 갈등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는 싶었는데 이 아저씨랑 보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갈등하다가 2초 만에 영겁과도 같은 시간 2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극장에 갔을 때 제가 뭘 했냐면요, 절대 놓칠 수 없잖아요, 이 기회를. 그래서 이분이 좀 아담하신 분이었거든요. 앞자리를 미리 사놨어요. 왜 사놨을까요? 네, 3시간짜리 영화에서 앞에 뒤통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앞에 잘 보시게. 아담하신 분이니까 안 보일까 봐. 그리고 옆자리도 샀습니다. 겨울철이라. 왜 샀을까요? 네, 그러니까 외투 올려놓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 자리를 샀다는 걸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얘기하는 순간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내가 앞에 샀다. 이거는 좀 너무 별로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진되던 영화에서 누군가 실수로 지나갈 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거기 저희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참아야 돼요.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옆에서 물어보죠. 누구 오기로 했어? 그때 한마디만 느끼하지 않게 아니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이러고 바보처럼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내 자리 사시는 분 있어요? 내 자리 사시는 분?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 잘생기셔서 그래요. 잘생기면 이 기능이 퇴화됩니다. 어떤 기능이?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대학생은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구글에 가서 유튜브의 기능 중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됐겠죠. 사용자 친화적인 거는 무조건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오늘도 트라이얼 앤 에러 해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나가실 때도 뒷사람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잡아줘야 돼요. 그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
네, 행복한 정말 이기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한 걸 모토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행복이 또 정말 이타로 연결되고 배려로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두 문장을 여기 오면서 우리 호암재단의 학생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매일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매일 학습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학습하는 체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요. 450년 전에 율곡이라는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고요. 이 두 문장 중에 또 다른 한 문장은 2024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CEO 젠슨 황이 한 얘기예요.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지금 400 몇십 년 동안 우리들이 하고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루하루 다 배움의 모먼트거든요. 이런 모멘트를 잘 살리셔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래퍼가 되신다면 정말 라임 잘 만드는 그런 래퍼가 되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거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마지막 말씀에도 사용자 친화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따 깜짝 퀴즈 때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네, 소위 어른들께서 그러시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용민 대표님 인생 성공의 치트키를 이 짧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